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더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식하다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고민의 지점을 가지고서 그 고민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저희만의 노하우들을 좀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MCNEX라는 차트 재미없죠. 일단 여기 26,000원에서 한 3만원 정도 되는 사이 한 10% 정도쯤에서 갇혀가지고 박스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몇 달 동안 흘러가는 이런 종목, 크게 거래량이 붙는 것도 없고 장대 양봉, 장대 음봉도 별로 없는 이런 상태. 근데 보면은 파동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재미없는 파동은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번쯤 이런 고민 하지 않나요? 아, 내가 여기서 하루 지나가면서 좀 빡세게 비중을 막 늘렸다 줄였다도 해보고 매매 템포를 빠르게 해서 이런 재미없는 흐름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 다이나믹하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 그럼 왠지 이게 보여지는 차트에서도 4개월 남짓인데 4개월 정도만 해도 수익을 제법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그걸 하려 그러면 내가 굳이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매매를 할 거면 왜 굳이 이렇게 느린 파동, 재미없는 파동에서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조금 더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을 잡아서 종목의 흐름에 템포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나만 혼자 지금 뻘짓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천천히 해보자. 얘가 느리니까 나도 좀 느리게 해보자. 비중도 좀 천천히 좀 변화를 주고 템포도 천천히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4개월 동안 이 재미없는 종목에서 뭐 하냐? 이러다가 만약에 이거 꼬꾸라지면 재미없게 비중 템포 천천히 하다가 손해만 키우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에 갈아타야 되는 건가? 근데 그렇게 하자니 너무 내동매매 같은데? 약간 그 둘 양극단에서의 상대 비교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긴 하지만 영 찝찝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좀 이분들께 저희가 좀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많이 하는 고민 포인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뭐 한 3만원 고점, 26,000원 저점, 이렇게 박스까지는 주식 투자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거의 정답은 박스권 매매지, 이런데 밑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하는데 뭐 이게 무난하고 양호하고 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해서 많이들 사용하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자니 딱 3, 4개월 만에 수익 한번 내는 이 매매가 되게 맛있어 보인다, 되게 매력적이다, 호감이다, 나 저거 꼭 하고 싶다, 이런 자극을 주진 않죠. 아무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나는 이것보다는 좀 더 큰 수익을 원하는데 좀 더 크게 내려면 어떡하지 등등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많이들 주식 조금 하다 보면 점점 더 그 고민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대체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그래서 이때 저점 잡고서 비중을 어떻게 더 많이 넣느냐, 어떻게 기가 막히게 저항대 고점에서 잘 파느냐 등등을 고민하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래 이렇게 느린 파동 안에서도 이런 부분 포인트에서도 얼마든지 매수하고 매도해서 스캘핑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더 적극적으로 매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테마주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급락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조금 적게 먹더라도 자주 먹으면 되지 등등으로 막 이런 생각이 열심히 번집니다. 근데 여기서 실전적으로 이게 과연 최선일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절대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둘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1차원적으로 되게 단순하게 뭔가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에 충실했을 뿐 이 매매가 과연 진짜 되게 밸런스 잡혀 있는 균형감 있는 매매일까라고 하게 되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러한 종목을 실제로 실전에서 매매할 때 진짜 장점은 다른 방식의 매매에서 있다라고 한번 소개하고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약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박스 매매 같은데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저점에 잡아서 박스 안에서 고점에 판다. 이거 박스 매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단타나 스캘핑 친다. 이 두 가지 이제 예를 든 건데 이 두 개 다 밸런스 잡혀 있는 매매는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매매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녹색을 1번이라는 매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빨간색을 2번이라는 매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3번이라는 매매가 될 건데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1번 더하기 2번이 합쳐져야 된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느린 파동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느낄 때 상대적으로 길다라고 느껴질 법한 시간 속에서 무언가 자신이 인풋을 들여서 매매 행위를 한다. 그러면서 수익 극대화를 한다. 이런 매매는 맛없다고 생각하고 호감이 안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이런 매매의 장점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매매가 해봤자 별로 돈 안 되는 매매라고 쉽게 단정 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매매가 실제로는 잘 하면은 안정적으로 훨씬 돈 되는 매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을 때 그게 완성이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비중과 템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중과 템포에서 1번 매매로만 생각하든가 2번 매매로만 생각하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3번 매매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려워져요. 왜냐? 이 비중과 템포를 투 트랙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이 박스 안에서 매매를 이어나가는 이 시간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 비중을 꾸준하게 높여갈 수 있어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는 매매 중에는 빌드업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유 비중을 꾸준하게 높여가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 템포는 따라가야겠죠. 이거를 기본적으로 깔아둔 상태에서 여기서 플러스 이 2번 매매 같은 거 포인트 되는 포인트 매매 플러스 알파 매매가 덧대어졌었을 때 수익 극대화 효과가 가장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먼저 매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물량을 잘 모아두는 이 선 매집 행위가 원활하게 제대로 이뤄진 전제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단타 스캘핑이라고 말하는데 그 위에서 단타나 스캘핑을 하게 되면은 이 단타 스캘핑 효과가 훨씬 더 커지고 지속성이 생기고 계속 할 수 있어요. 이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뭔데 한 가지만 꼽아봐 하면 제 생각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우려먹을 수 있다. 처음에 잘만 포지션 잡아놓으면 진짜 제대로 우려먹을 수 있다. 수익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존재하는 매매.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극대화가 되고 우려먹다가 이게 박스 뚫고 폭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덩어리 가지고 비중 높여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큰 수익까지 실현 가능한 되게 진짜로 매력적인 매매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은 극단적으로 분리해서 쉽게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밍숭맹숭하고 맛도 없고 수익도 잘 안 나는 매매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보시는 분들이 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밑에 사전에 밸런스를 잡아놓고 나면 그 이후에는 스캐핑이든 뭐든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우려먹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 걸까? 그렇게 우려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매집 안 돼 있어도 지금 그거를 열심히 빡세게 굴려가지고 단타 스캐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게 왜 중요하지? 이거를 모르세요, 보면. 이거 사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는. 그쵸. 어렵겠죠. 근데 이유는 이게 파동적인 부분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도 사서 얼마든지 팔 수 있는 뭐 이거를 단타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단기 매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매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분봉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좀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분봉 안에서도 이런 급등락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 잡고 매수해서 매도하고 이런 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니까 포지션 잡기가 조금은 더 쉬운 느낌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거의 최대 단점은 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급등락으로 인해서 급등도 있지만 급락도 있기 때문에 단타 잘못 잡다가 급락에 한 방에 팡 때려 맞는 그런 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또 놓고 보게 되면은 이런 빠른 타이밍을 잡을 때 여기서 비중을 어떻게 잡을 건데 라고 하게 되면은 가볍게 잡으면은 성공률은 높아져요. 당연히 높아져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근데 성공한다 한들 이게 돈이 되냐? 돈이 안 돼요. 간질간질하고 감칠맛만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금을 높이기 위해서 비중을 높여서 감칠맛 안 나게 비중 있게 빵 스캘핑 때리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문제는 마이너스 손실금도 묵직하게 나온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현실 속에서 괴리감이 있는 건데, 이러한 지금 단점으로 얘기했던 모든 게 여기선 해결이 돼요. 뭐냐? 느린 파동이기 때문에 사실 분봉 안에서 이런 급등락 자체가 거의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분봉에서 보게 되면 되게 마른 파동 같지만 조금 시간 걸려서 찔끔찔끔 올라가는 이런 분봉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 잡고 스캘핑을 해서 분봉 안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이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포지션을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근데 사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물량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만 띄어서 나는 이거 스캘핑처럼 단기 단타 매매로 사용해 봐야지, 그만큼만 부분적으로 떼내서 리스크를 내어주고 여기서 매수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 매수 포인트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할 때 가능해지는 새로운 능동성이 확보된다. 이것 때문에 되게 이 사전 매집이 중요하고, 이거 없이 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사실 저희 클럽에서 같이 매매하고 계신 분들, 클럽에 오시면은 공식 매매가 있어요. 어니스트 님이 매매하는 그 흐름대로 그대로 따라 하면서 비중 템포 그대로 그냥 가이드대로 하는 그런 매매가 있거든요. 뭐 그거 하다 보면은 이런 흐름, 이제 지금 매집 중인 것들도 있고 매집 이후에 뭔가 이런 빠르게 사고 파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면서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를 혼자서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일종의 훈련 프로그램처럼 해서 종목도 드리고 그 종목으로 매매할 수 있게 가이드도 해드리고 있고, 하는 중간중간에 궁금한 부분들을 계속 교정해드리기 때문에 이 클럽에서는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거에 힘, 파워, 어떤 것들이 좋은지 하면서 어떤 지점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그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오늘 저희 얘기했던 것 이상으로 더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저희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경험한 것의 토대에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오늘 얘기를 듣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좀 잘못 해석하더라, 아니면은 여기에 되게 일부분만 받아들이시고 잘못 적용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은, 그 경험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오늘 얘기 정말 너무 좋은 얘기거든요. 많이 알려드린 거고 여러분들 분명히 적용해볼 만한 얘기니까는 잘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서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경험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똑같은 얘기더라도 들리는 그 퍼센테이지도 다르고 올바로 들리느냐 잘못 들리느냐 이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왕이면 저희 통해서 배우시면은 경험까지 하시면서 배우시기를 좀 권장드려 보고,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 오시면은 그런 부분 분명히 알차게 채워드리니까는 그렇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해보고, 이 좁은 박스 안에서의 이런 고민이라고 제가 사전에 깔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얘기를 이제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변하거든요, 상황이. 이게 계속 이런 재미없는 흐름으로만 가지 않잖아요. 모든 종목이 떨어질 때든 올라갈 때든 좀 급등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고, 그 포인트마다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어떤 고민이 드는지 생각할 것들, 배울 것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도 다 모두 적용이 되는 얘기니까는 그렇게 두루두루 좀 확장시켜 가면서 이해하시면 좋겠고, 오늘 얘기에서 다 안 나온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다른 게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클럽은 댓글란에다가 안내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